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은덕을 누렸고 또 영광을 누렸고 또 민주당 덕분에 인생에서 큰 부귀를 누렸던 세 사람 이낙연 전 총리,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이수진 국회의원, 동작구 국회의원입니다. 동작구 국회의원 이 세 분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금 오늘이 처음 분석하는 경우가 되고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두 번씩 이런 것을 터치해서 한번 풀어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볼 것 같으면은 금년 갑진년 운세를 전부 다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이 시주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세 분 다. 그래서 생년, 생월, 생일 이 세 개 주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삼주 육자를 가지고 갑진년 운세를 분석하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좀 빠지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세 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시주에 대체적으로 무슨 글자가 있을지라도 아마 거의 여기에 어떤 글자들이 시주에 있을지라도 이 대운과 세운들 지금 오고 있는 이 대운과 세운의 구조에서는 크게 발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흉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낙연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한번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풀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금년에 엉뚱한 행동,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라든가 또는 당이나 국가에서 굉장히 큰 리더의 자리,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통령 빼고는 다 했던 사람이고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은 뭐 판사하던 사람 불러갔다 했다지만은 판사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자리지만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막 함부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했던 게 더 위대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과거에 유신 정부나 이럴 때는 국회의원이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민주 시대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뭐 자기가 뭐 판사든 검사든 교수든 또는 고위공직에 있었던 간에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당의 공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노력을 뭐 했던 것이 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함축돼서 어느 한순간에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나 검사했던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떤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여기에 또 권한이라든가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는 건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거꾸로 내가 이 민주당에 가서 판사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판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도 하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좀 거들어 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는 영역이 조금 보였어요. 그러나 뭐 이분의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추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세 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주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 시주의 현 상태에서는 이 시주에 무슨 글자가 있을지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다시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운에 지금 와 있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를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자월경금의 이 금수상관격이에요. 이것은 이 사주는 금수상관격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화기가 부족해요. 사주 안에서 화기가 부족해서 어딘가에 화기가 있어주면 아주 좋고 또 금수상관격이라서 뭐 무토나 기토를 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기와 무기토를 같이 본다면은 매우 귀한 어떤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월경금에서 지금 천간에 지금 임수가 이렇게 두 개가 투관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장상노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상노식했다. 그러니까 월지상관, 상관격 사주라는 것이죠. 금수상관격입니다. 금수상관격 사주가 천간에 식신을 노출시킨 구조의 사주입니다. 연지와 월지가 자진 합가지해서 식상이 매우 강하게 동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운에서 가능하면은 일간 또 지금 여기 시주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긴 하지만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란 말이에요. 상관 구기동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연지와 월지와 일지 사이는 어디에도 통근하지는 못했어요. 일간 경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일간이 약한 상태의 금수상관격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인수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를 운에서 보면은 아주 매우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 패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기토를 운에서 만나면은 상관 패인격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상관 패인이 아주 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관 폐인격이 만약에 돼 있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 가장 꺼리는 글자가 뭐냐면 재성입니다. 재성. 운에서 재성을 만나면 것을 상관 폐인격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폐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자월 경금의 금수 상관격인데 지금 대운이 기미 대운에 있단 말이에요. 기미 대운에 있으니까 기토가 운에서 와서 여기에 지금 상관 폐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상관 폐인으로 돼서 이 김이 대운에 와가지고 이분은 많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길한 대운을 맞이했죠. 물론 무오대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오대운, 기미대운 이 대운에서 크게 발전을 했고 특히 기미대운에 와서 인생에 아주 정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년이 갑진년이에요. 그러면은 갑진년이면은 이 갑목이 지금 편제죠. 편제 갑목이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들어와서 지금 대운에서 와가 있는 상관 폐인을 격국을 이루고 있는 기토 정인을 갑기합해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관 폐인격은 재성을 만나면 대패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성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운에서 제가 와서 대운에서 와서 격국을 상관패인으로 아주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세운 갑진년의 갑목이 와서 기토를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아주 대패가 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이거는 이제 제극인과 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제극인 또는 탐제괴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로 표현하면 탐제괴인이고 세 자로 하면 제극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윤리, 도덕, 인성, 이성,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나의 덕망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윤리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재성이 또 현실의 욕망이란 이 재성이 모든 인성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덕망이나 인격을 아주 마비시켜버린 그런 운이 바로 제거인이다 또는 탐제괴인이다. 탐제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성을 탐하다가 인성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성, 합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는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에 탈당을 하는 거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불필요한 일을 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판단착오다. 그리고 아주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시킨 거예요. 굉장히 잘 해가 왔고 무난하게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탈당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또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그 어떤 뭐 잠재적인 어떤 역량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어떤 길이 당의 원로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운이 왔을 때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탈당해가지고 뭐 당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구조가 가버리면은 이분이 그냥 국회의원 한두 번 하고 탈당했는 사람이나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또 다시 뭐 복당할 수도 있고, 뭐 복당이 절대 안 된다지만 복당할 수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민주당 안에서 정말로 일반 국회의원들도 같은 이분이 5선 의원인가 했는데 5선, 4선이든 5선이든 이런 거 중에 이만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4선 의원들, 5선 의원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도지사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이런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만들어준 것이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 안에서 이루었던 그것을 마지막에 민주당을 욕하면서 탈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분은 굉장하게 가벼운 처신을 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아마 민주당의 역사 안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이미지와 나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김의대원 갑진년인데 상관 폐인격이 웅에서 온 간목재성에서 완벽하게 부서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갑진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뭐 전대협 의장, 전대협 의장 이런 걸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대, 30대는 뭐 깜빵에도 가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때 수많은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린 것도 이분도 역시 민주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영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지금 재고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이 출마를 했는데 그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컷오프 돼가지고 다시 재고를 요청하고 막 그 온갖 그 측근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옛날 자기가 뭐 친하게 지냈던 모든 주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당을 민주당의 지도부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공천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이죠.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이 걸어온 어떤 인생 역경과는 정말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직 젊기도 하고 지금 뭐 공천을 못 받아 한 4년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삼선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했는 사람 몇 명 안 되고요. 또 삼선이라는 국회의원 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공직으로도 누릴 걸 다 누렸고 선출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이낙연 총리는 그나마 나이가 뭐 70에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임종석 씨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직도 진짜 정치계로 치면 아주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회가 엄청 많은데 지금 굉장히 구차하게 또는 더티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고생을 별로 안 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내 밑에 있고 항상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내 말에 순종했고 나 없이는 안 됐어 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분도 지금 굉장히 판단 착오에 의해서 패착을 하고 있는데 임종석 실장의 이
금년 갑진년 운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사주는 진월을 계수해서 임수가 투관해서 월급격이죠. 격국으로는 월급격 사주인데 월급격이 지금 재를 봐서 우리가 이제 격국으로 말하면은 녹급용재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든가 또는 삼선의원이 된다든가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거는 가부불기한 격국이기 때문에 공직으로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것만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어떤 글자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뭔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추론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분의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어, 이런 구조에서 지금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무술대운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지간한 글자가 있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지간한 글자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무토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금년 갑진년이. 그런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때는 여기에 무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이제 무토가 있었을 때 좀 덜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구조라면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여기에 있어야만이 아주 유리한 해가 되는데 경신금이 있어도 금년에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주는 여기에 시주에 아마 무토 같은 것이 있다면은 좀 더 나은 구조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주는 이제 월급격이 재를 보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대운이 무술대운 갑진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시주에 있는 글자가 무엇이든지 관계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든지 간에 큰 영향을, 물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글자가 있다면 또 반전이 되겠지만 지금 벌써 뭐 컷오프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오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글자가 조금 전에 무토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무슨 어떤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지금 여기 대운에서 무토 정관이라는 무토가 용신이 떴어요. 대운에서 용신이 왔는데 세운에서 갑진년에 갑목이 와서 이 상관이에요. 상관 갑목이. 그래서 갑목 상관이 대운에 있는 정관 무토를 목국토를 한단 말이에요. 무토를 대운에 있는 무토를 세운에 있는 갑목이 이렇게 해서 목국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경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위화백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관과 상관이 함께 보게 되면은 위화백단 그러니까 100가지 화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운과 이 세운에서 지금 전부 다 형을 하고 있어요. 지지가. 그러니까 이 특히 무술대운의 갑진년은 천극지충하는 운에 지금 천극지충이라고 하는데 천극지충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주의 글자가 무엇이든지 크게 아주 좋은 글자가 있지 않고는 지금 현재 컷오프된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컷오프되고 오늘 뭐 다시 재고를 해달라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구질구질하게 보여요. 임종석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리더, 어떤 젊은 리더로서의 그 패기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헌신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아마 무술대운 갑진년의 이 구조의 사주라면은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이 처신하는 것이 대흉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신스러운 운이라는 거예요. 상관경관에서 명예에 손상이 오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진 국회의원, 동작구 이수진 국회의원은 탈당을 했죠. 초선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우리가 시주를 알 수 없지만 이거 볼 것 같으면은 술월의 임수에서 오수를 합해서 이제 정화가 그러니까 정제죠. 정제가 동해 이제 천간에서 기토와 갑목이 갑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 좋은 글자가 있어야 돼요. 있지 않으면 요 상태만으로 하면은 적격의 파격 사주가 됩니다. 적격이 파격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촌년이 되게 고생하고 고단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촌년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분은 자신을 어떤 불사조 같은 느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번에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걸로는 자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현실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전혀 모르는 아주 서생, 그러니까 백면서생의 그 어리석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너무나 가볍게 처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어찌됐든지 간에 시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 거 관계없이 이것만 볼 것 같으면은 대운, 경진대운은 굉장히 좋은 대운이란 말이에요. 경진대운은 지금 제격이 이렇게 천간에서 기토, 정관과 갑목, 식신이 갑기합에서 파격되어 있는데 경진대운은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서 격국을 다시 재용 정관격으로 격국을 이루어줘 성격시키는 재용 정관격이죠. 이거를 가능하게 해준 그런 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진대운은 굉장히 길한 대운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갑진년은 다른 얘기가 돼요. 갑진년에 오면은 식신이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경진대운에 있어서 재용정관으로 구성돼 경진대운에 와가지고는 재용정관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갑진대운에 오면 다시 파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이 와서 기토를 합해버리기 때문에 정관이 손상돼 가지고 역시 폐운이죠, 폐운. 그래서 이루는 게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 또 지금 그 대운과 세운과 월지가 다 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 격국상으로 적격의 파격사, 갑진년은 적격의 파격사주가 되기 때문에 일일사 불성의 운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식신이 와서 정관을 식신재관에서 손상시켰기 때문에 나의 은행이 나의 명예와 자존심과 업적을 다 파괴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리한 한 해를 자신의 가벼운 은행으로 크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을 볼 것 같으면은, 다들 민주당 안에서 컸고, 민주당의 은덕도 가장 많이 누렸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을 배경으로 해서 승승장구가 잘 나갔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민주당의, 어, 그, 그러니까 손실을 끼치는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을 손상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분들의 인격을 의심하게 될 만큼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를 요청하고 막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이수진 국회의원이나 이낙연 총리 민주당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 지도자의 그 자질로서는 빵점이죠. 그래서 한심스러운 행태들을 지금 뭐 보이는데 아마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들은 특히 뭐 임종석 실장이나 이수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가 자신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역량이나 힘이나 인맥이나 네트워크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 영역 안에서의 비중 또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이 컷오프 된다는 게 너무나 망신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이낙연 총리든 임종석 실장이든 이수진 국회의원이든 이분들이 다 그 개인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은 굉장히 서운한 것도 많을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재 상황을 그런 모습들을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답답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리더들이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또는 전체를 위해서 또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너무나 소인배 같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비춰지는 행동들을 또는 말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가볍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은 뭐였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5장의 40절과 41절 두 구절을 제가 여기 옮겨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의 40절과 41절 이 얘기를 이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40절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5장에는 굉장히 양이 있지만은 그중에 딱 이 두 구절이 이 두 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거 외에도 이런 말들이 많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뭐 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도 주고 또 억지로 어떤 사람은 나를 오리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심리로 동행하는 거예요. 자, 억지로 갈 때는 나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스스로 오리가 아니라 내가 심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나는 수동적인 속옷이 빼앗길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지만 내가 그때 기꺼이 그걸 속옷을 다른 사람에 플러스해서 속옷 플러스 겉옷까지도 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고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뭐 내가 심리를 그냥 기꺼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기꺼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억지로 하는 거 있지만 뒤에 있는 이 심리 가는 거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또 속옷을 달 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겉옷까지 줄 때는 기꺼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상황, 불편한 이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 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의 반사되어 오는 그 빛을 내게 되면은 그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발광체가 돼야 되지 반사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인생이 허무해지고 비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발광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스스로가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 되면은 태양이 없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종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외부 환경에 들쭉날쭉하고 거기에 흔들려서 일희일비하면서 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하고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발광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광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면은 내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고 또 그게 리더의 모습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굉장히 실망스럽죠. 어제 컷오프 됐으면은 기꺼이 그걸 인정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읍소한단 말이에요. 읍소. 그래, 재고를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초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요청하고 구걸하고 그다음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마구 비난을 하고 이낙연 국회의원 또 이낙연 총리도 엄청나게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몸담고 있었고 그 민주당의 옷을 입고는 자신을 빛나게 해준 그 민주당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광체가 될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뭔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가 조작에 의해서 반사되어 있는 빛을 누리려고 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무임승차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 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배경이 사라지니까 형편없이 추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만약에 이낙연 총리도 그랬고 임종석 실장 뭐 이수진 국회 이런 분들이 늘 뭐 얘기하는 거 뭐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부산에 가서 출마하면은 낙선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본인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바보 노무현 이런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가서 죽어줌으로써 그것이 두 번, 세 번 되면서 사람들이 알아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진심을.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실은.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걷어찼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어디든지 가겠다. 험지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가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강남 갑구, 그죠? 강남에서 가장 센 곳, 뭐 국민의힘이 가장 센 강남에 가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질 쪽 가면은 낙선하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뭐, 험지를 마다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없어요. 특히 이 사람은 삼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고, 한 번쯤은 험지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음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처신 방법 첫 번째는 이 세 분들은 험지 출마를 아마 스스로 자청해서 험지 출마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청래 의원이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컷오프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컷오프 유세단 정청래 의원이 8년 전에 컷오프 아무 이유 없이 진짜 그 억울했거든요. 저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컷오프 유세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꺼이 유세를 하면서 또 나를 알릴 수 있고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두 가지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특히 임종석 실장하고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 볼 때 전략공천으로 무임승차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번에 내가 와서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컷오프 유세단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지난번에 이미 8년 전에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유세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딛고는 사람들을 모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딱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미 1차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유세단을 운영했고 이번에 또 컷오프 유세단하면 이제 민주당의 낙선자들은 컷오프 유세단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남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 험지 출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고 컷오프 유세단도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계속해서 재고를 요청한다, 뭐 탈당한다 이런 아주 쏘임배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도 좋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안 해도 좋은데, 또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하는 거는 과욕이거든요. 과욕이고, 그것은, 염을 상한다 그래서요. 맹자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렴함을 상실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 지금 정말 컷오프 유세단이나 험지 출마를 자청해서 했으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음에 기회가, 특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굉장히 기회가 많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 분의 사주를 풀어볼 때는 지금 그 갑진년 운세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주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게 무슨 글자가 있더라도 금년 갑진년에는 발복할 수 있는 글자들은 운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이수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세 명의 갑진년 운세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